단어를 먼저 외운다?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단어장을 펼쳐서 단어를 외워본 적이 사실은 없어요. 문법을 알아야지 쉐도잉도 모델링도 할 수 있는 거예요. I'm gonna beat you to it. You beat me to it. I should beat him to it. Oh, I could beat him to it. 글을 많이 잘 쓰시려면 많이 읽으셔야 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인풋이 많아야지 아웃풋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많이 읽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아무래도 구어체랑 문어체가 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읽으시면 미국 애들이 어떻게 문장을 구성해 나가는지도 감이 잡힐 거예요. 저는 학교 다닐 때 기사 일주일에 하나씩 읽어서 프리토킹 하는 섹션 가졌다고 했잖아요. 그 영어 팁 영상 보시면은 그 나와 있거든요. 라이딩을 할 때 나중에 원어민 친구가 너 되게 많이 늘었다, 표현력도 풍부해지고 더 자연스러워졌다, 이런 피드백을 줬거든요. 그래서 많이 읽으시는 게 저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영어 공부를 단어부터 외우면 집중도 안 되고 다 까먹는 스타일이거든요. 저는 재밌게 해야지 습득을 하는 스타일이어서 단어를 먼저 외운다?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미드나 이런 거 많이 본다고 했잖아요. 거기 나오는 관용어라든지 동사구, 영어는 결국엔 여러분 문맥 싸움이다 보니까 어떤 문맥에 어떻게 쓰였는지 이렇게 자주 접하면서 자연스럽게 외우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시험 보는 영어 준비 이외에 단어장을 펼쳐서 단어를 외워본 적이 사실은 없어요. 만약에 시험 영어 준비 때문에 단어를 외우셔야 되는 상황인 거면 어미랑 어근 이해하고 단어 요새 많이 외우잖아요. 저도 그거를 그냥 공부를 하니까 단어 외우는 거가 조금 더 쉬웠거든요. 요새 경선식 영단어? 그것도 되게 재밌더라고요. 재밌는 방식으로 외울 수 있는 거니까 저는 그 방법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일본어를 공부했다고 했잖아요. 공부를 해보니까 언어라는 게 다이어트랑 비슷하더라고요. 계단식으로 오르는 것 같아요. 안 하면 다시 내려가고, 안 늘다가도 훅 오르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내가 갑자기 뭔가 원어민하고 대화했는데 지난번에 막혔던 부분이 조금 더 막히지 않고 나왔던 것 같고 훅훅 느는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영어도 그런 식으로 좀 생각하면서 늘려고 많이 노력을 했던 것 같고, 그리고 저는 아무래도 영어를 조금 더 공부를 해야 되는 상황에 있었잖아요. 유학까지 와버렸으니. 영어 공부도 적당히 그냥 여행할 때 내가 어렵지 않은 정도, 이게 아니라 원어민들이 나를 얘도 여기엔가? 여기서 굉장히 오래 산 앤가? 라고 착각할 수 있을 만큼은 내가 무조건 할 거야 라는 목표는 있었거든요. 그래서 목표를 좀 크게 잡고 계속 푸시를 하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일상 기초 회화만 가능한 수준만으로도 내가 만족해요, 그게 본인의 목표라면 그거 딱 이루고 나면 목표가 설정한 게 없어지기 때문에 좀 흐지부지해지겠죠. 아무래도 아직 저는 멀었어요. 저는 영어 공부 엄청 열심히 해야 돼요. 미국 회사에서 일하다 보면은 되게 많이 부족하구나를 정말 매일 느껴서 아직 저도 더 푸시를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10년 동안 초혼충 그만두면서 다른 걸로 진로를 결정해서 나가야 된다고 생각했을 때 제가 처음에 생각한 건 영어밖에 없었거든요. 영어라도 잘하면 어느 인더스트리든 나는 큰 에셋을 가지고 올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겠구나를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영어는 원래부터 욕심이 좀 많았었고, 일본어를 하면서도 일본어는 일본 사람들하고만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거고, 영어는 아무래도 세계 공용어이기 때문에 전 세계 사람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잖아요. 영어를 할 수 있는 게 더 큰 에셋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영어를 하면 무조건 뭔가 새로운 기회가 많이 생길 거라고 저는 확신했었기 때문에 내 거로 만들어보자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제가 구독자 영화 인턴 스크립트 같이 연습한 거 있잖아요. 거기서도 제가 문법 공부하라고 강조를 엄청 했었던 영상이에요. 말씀드렸다시피 문법을 알아야지 쉐도잉도 모델링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문맥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시제도 모르는데 그냥 바로 막 따라할 수는 없거든요. 어수는 주어 동사 그다음에 목적어 목적어 보호가 오는 거지, 막 이런 식으로 공부하는 거는 시험 영어를 빨리 푸는 거에 도움이 되는 것 같고, 스피킹을 늘리는 거에 저는 그렇게 크게 도움된다 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하지는 않아요. 만약에 어순을 따로 막 배운다고 하면 물론 도움이 안 되진 않겠지만 그게 굉장히 크게 중요하게 차지하는 요소로서 막 초반에 다듬어야 되는 거라고 저는 절대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어떤 구독자분이 모델링을 하려고 어떤 브이로그를 봐서 스크립트를 봤는데, 스크립트에는 I'm going to do deep cleaning today 라고 나와져 있는데 I do라고 들려요? 뭐가 맞는 걸까요? 라고 댓글을 남겨주셨던 것 같아요. 나 오늘 이거 할
거고 이거 할 계획이야 라고 얘기하고 브이로그를 찍는 것 같다. 그러면 오늘 있을 일, 미래의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 같으니 스크립트에 나와져 있는 I'm gonna do가 맞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I do는 현재형이기 때문에 그냥 일반 사실, 팩트 아니면 내가 습관적으로 regularly 하는 것들을 describe를 할 때 쓴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제가 시제를 알고 공부를 하셔야지 아무리 내가 잘못 들은 것 같더라고 한들 아 이게 맞구나를 본인이 알면서 공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문법 공부는 꼭 해주세요. 전혀 고민해 본 적이 없습니다. 원래부터 미국식 영어를 배우려고 했고 그냥 미국식 발음에 계속 많이 익숙해져 있었던 것 같아요. 고민한 적은 없습니다. 제가 처음에 공부한 미드가 섹스앤더시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섹스앤더시티로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는 제가 말씀드렸던 그래머인 뉴즈 그 문법책으로 문법은 공부를 다 했어요.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단어장을 펴서 단어를 따로 공부하거나 하지는 않았어요. 유튜브 보면서 미드 보면서 그때그때 나오는 표현이라든지 단어는 어떤 문맥에서 어떤 상황에서 쓰였는지를 느끼면서 보면서 파악하면서 외우는 거에 집중을 좀 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어쨌든 결국에는 언어는 문맥 싸움이다 보니까 단어장만 펴서 단어만 외운다고 적절한 상황에 제가 기가 막히게 그 단어를 쓰고 이런 거는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차라리 유튜브 영상 보면서 미드 보면서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쓰는구나 그렇게 그냥 배워서 공부를 하는 게 그게 저의 공부 방법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 문법은 어느 정도 익히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영상 보면서 드라마 보면서 익히시면서 나가는 게 저는 가장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주시는 요 질문들은 전부 다 같은 질문인 것 같거든요. 결국에는 뭐부터 공부해야 하나요? 이건 거잖아요. 그러면 앞에 말씀드린 답변하고 결국에는 똑같은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아무런 베이스가 없는 상황에서 냅다 미드를 보는 거는 추천하지 않는 거고 그리고 난 다음에는 계속해서 표현을 배우면서 그거를 나의 베이스로 자꾸 얹어가면서 넓히는 연습을 하는 거가 저는 필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beat someone to it 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누구보다 내가 무언가를 더 빨리 해서 선수를 친다 이런 의미예요. 저희 회사에서도 얼마 전에 저희 매니저가 저한테 업무를 시켰는데 본인이 시간이 남아서 처리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You beat me to it 라고 얘기했거든요. 선수 쳤네? 나보다 빨리 했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거 자체를 통으로 외우고 난 다음에는 Hey I'm gonna beat you to it. You beat me to it. I should beat him to it. I could beat him to it. 이런 식으로 계속 문장을 여러 개를 만들어가면서 풀을 늘리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익히고 늘리고 적재적소에 내가 쓰는 연습을 하고 이 상황에서 내가 I'm going to 라고 써야 되는데 I beat 라고 현재형으로 내가 먼저 입으로 이렇게 내뱉어 버렸어요. 모르고. 그러고 난 다음에 사실은 이 상황에서는 이건데 라고 다시 되짚어 보면 그 다음에 실수를 하는 횟수가 자꾸 줄어들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 연습을 하는 것밖에는 방법은 없는 것 같아요. 아는 만큼 들립니다. 아까 제가 글 잘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하는 답변에도 많이 읽으시라 그랬잖아요. 자기가 아는 표현이나 아는 단어들이 많으면 많이 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미국인들이 말을 빨리 해가지고 안 들리는 부분이나 뭉개지는 것들에 대해서도 듣고 문맥이 뭔지 딱 파악이 되면 맞는 걸로 듣거든요. 그러니까 인풋을 많이 하시고 미드라든지 유튜브 영상이라든지 팟캐스트라든지 연어민들이 얘기하는 거를 자꾸 들으세요. 그렇게 해서 익숙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추가 하나 더 할게요. 영어 듣기 실력에 영어 자체 실력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어요. 배경 지식이 없기 때문에 못 알아듣는 경우일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 의학 드라마 보시면 한국어로도 우리가 배경 지식이 없기 때문에 자막에 용어 뜻이 뭔지에 대해서 한국어로도 설명을 하거든요. 그런 거 보면 우리가 한국어가 원어민인데 한국어를 몰라서 못 알아듣는 게 아니잖아요. 백그라운드 지식이 없기 때문에 못 알아듣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경제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CNN 뉴스를 봤어요. 근데 그 경제에 관련한 거야.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걸 보고 내 듣기 실력이 형편없다. 나 다 못 알아들었다. 이렇게 판단해서는 안 돼요. 내가 경제에 관련해서 잘 배경 지식이 없다. 그러면 한국어로도 못 알아듣는 것처럼 영어도 당연히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 자체 실력이라기보다 배경 지식의 문제일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일본어를 공부를 안 해서 지금 많이 까먹은 것과 같이 계속해서 그 영어를 쓰는 환경이나 듣는 환경이나 그런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자기가 의식해서 영어를 쓰려고 하고 들으려고 하고 그리고 표현 같은 것도 솔직히 따로 앉아서 공부하고 외우고 입에 자꾸 붙이는 연습을 하고 이거는 솔직히 말하면 그냥 계속 해야 되는 연습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원어민들이 어떻게 얘기를 하는지 이 상황에서 어떻게 이 말을 자연스럽게 표현하는지 그냥 들으면 그냥 이거는 그냥 이렇게 쓰는구나. 예를 들면 여러분 식당에 가가지고 웨이터들이 돌아다니면서 체크하잖아요, 미국에서. 그럴 때 이거 접시 혹시 다 먹은 거야? 내가 이거 치워도 돼? 라고 물어볼 때 치우지 말아주세요, 저희 아직 먹고 있어요 라는 말 하잖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우리는 we're still eating 이라고 얘기할 것 같잖아요. 근데 미국 애들 얘기하는 거 봤는데 no, we're still working on it 이러면 우리 아직 먹고 있어요 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먹고 있다를 먹다 eat로 바로 받아치는 게 아니라 이런 상황에서는 we're still working on it 이렇게 자연스럽게 쓰는구나. 그냥 이거를 통째로 그냥 머리에 두고서는 그 상황이 되면 그냥 내뱉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냥 습득해 나가는 것 같고 자연스럽게 해석을 하는 방법. 스피킹을 할 때 제가 어떻게 해석하나요? 이해하나요? 이런 걸로 물어보신 거면 제가 만약에 How are you? What's your name? 이라고 얘기했었을 때 머리로 너의 이름은 무엇이니? 너는 지금 잘 지내고 있니? 라고 이렇게 해석하지 않잖아요, 한국어로. 그냥 아니까 그냥 이렇게 이해 바로 하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것 같아요. 제대로 된 답변이 맞을까요? 추천 유튜버는 나중에 영상 그냥 따로 제작 한번 해볼게요. 영어 일기 좋죠. 영어 일기는 또 자기 얘기를 담아내는 거다 보니까 어쨌든 영어는 일사소통, 내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어 일기 써 나가시는 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사람마다 다른 거니까 저는 얌전히 앉아서 일기를 쓰는 사람이 절대 아니에요. 한국어로도 저널링 하라 그러면은 진짜 일주일 쓸까 말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성격에 따라서 다른 거기 때문에 영어 일기를 써 나가는 게 맞으신 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고, 얌전히 앉아서 일기 쓰는 성격이 아니다라고 하면 굳이 이걸 압박을 느껴가면서 이걸 해야지 난 영어가 늘어 이렇게 접근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저도 영어 일기는 안 썼었거든요. 영어 일기 쓰면은 저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이루고 싶은 영어 실력의 목표가 어느 정도인지 한번 체크를 해보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자기가 셋한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데 얼마나 절박한 상황인지, 내가 이거를 이루기 위한 어떠한 동기부여 요소가 있는지를 확인을 해보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뭐 예를 들면 저는 중국어에 전혀 관심이 없거든요. 만약에 중국어를 공부를 하라고 하면 저는 관심도 없고 동기부여도 없고 그거를 해서 제가 이루고 싶은 목표가 전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걸 습관화를 해서 중국어를 진짜 열심히 앉아서 내가 내 의지대로 공부하고 전혀 그럴 일은 없을 거거든요. 왜 내가 영어 공부를 하고 싶은지, 어디까지 이루고 싶은지, 그만큼 절박한 상황인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게 저는 좋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이거는 제가 이 정도 레벨이요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직무에 따라서도 다를 거고, 내가 팀원들하고 영어로 커뮤니케이션을 많이 해야 되는 상황에 놓여져 있는 직무면 아무래도 영어가 중요하겠죠? 근데 만약에 인디비주얼하게 컴퓨터로 뭐 일을 한다거나 뭐 이런 일이면 영어 실력보다는 컴퓨터 스킬이 더 중요할 테니까 그분들은 영어가 딱히 잘 하지 않아도 취직을 할 수 있겠죠? 그런 것처럼 직무에 따라서도 되게 다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은 처음에 영어를 배우고자 결정을 했었을 때는 결국에는 뉴욕에서 직장 생활을 하게 될 거라고는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결과였거든요.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저의 시야도 넓혀지는 것도 너무 느껴요. 영어를 배웠다고 해서 전부 해외 생활을 할 수 있는 사정은 되지 않지만 그래도 언어를 함으로써 한국에서 내가 여러 외국인들하고 소통함으로써 그것만으로도 얻어지는 견문이 넓혀지는 경험과 내가 많은 사람들과 네트워킹을 했었을 때 얻어지는 새로운 기회들이 분명히 많이 생길 거라고 저는 확신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각자 본인이 이루고자 하는 영어 실력은 열심히 하셔서 이루셔서 자존감이 또 높아지고 더 많은 것을 꿈꾸게 되고 더 많은 희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런 경험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영어 공부하는 거 진짜 화이팅! 저도 영어 공부는 항상 해야 되는 사람으로서 같이 성장해 나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항상 저의 영상 봐주셔서 또 응원해주셔서 너무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재밌는 또 유익한 영어뿐만 아니라 미국 생활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노력 많이 할게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 뭐야? 엄청나게 시끄러워요. 적절한 문맥에 맞춰서 제가
적지적재? 적재적소? 면 몇 개가